일단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CPI 미국 물가 지수가 6.2였나 6.3이 기대치였죠, 시장. 근데 6.8이 나왔어요. 네, 이게 데이터 자체가 아무래도 그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이 품목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게 물가 부분에 반영되는 저희가 식료품 부분 같은 경우도 0.9에서 1.2% 이란 데이터가 나왔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3.9%의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의 상승이 지금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단계고, 이게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열어보니까 이 에너지 부분의 포션 자체가 더 커지는 모습, 즉 한 120달러 이상 수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에서 저희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거주 비용 같은 경우도 0.5에서 0.6%로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거주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월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부담 자체가 포션이 더 커졌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0.1% 정도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게 변동비 성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 포지션 자체가 퍼센트가 거의 월별로 비슷하게 가게 되는 단계인데, 이게 구성 자체가 퍼센트가 그 소폭이라도 올라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이 한 단계 레벨업된 단계가 고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이번에 CPI 같은 경우를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이 부분은 쉽게 안정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30%나 차지하는군요. 네, 거주비가. 상당히 높게 차지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지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번 주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때 이제까지 빅스텝 50bp를 할 거로 이제 시장은 예상했는데 75bp까지 하는 거 아니냐, 자이언트 스텝.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네. 75bp의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에서 이번에 뭐 금리 결정 이전에도 그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열리고 나서는 그 75bp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음날 되돌림의 하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이번에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8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FOMC가 열리지 않잖아요. 근데 9월 같은 경우까지 지금의 그 물가지표 자체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물가지표 자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유가거든요. 즉 유가가 120불을 유지하는 또는 그 이상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9월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50bp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그 이번 달에 가깝게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더라도 이게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또 변동성, 즉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8월에 FOMC가 쉬는 구간에서도 이 물가 수준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연속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한 뭐 금리의 인상 부분, 그 다음에 그 물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물가 같은 경우를 그 잡아나가는 단계, 이 잡아나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각종 지표 같은 경우가 나아지는 단계에서 피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부 데이터 자체도 아주 그 인플레이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뭐 힌트 자체는 뭐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열어봐야 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그 불안해서 네. 네,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 우리 한국 증시 더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오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일단 그래도 이번 주에 일단 월요일이니까 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주요 이슈들 한번 봐볼까요? 네, 주요 이슈 같은 경우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통상 이게 그 한 주간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자체는 한 주의 주가의 모멘텀이 되거나 아니면은 큰 틀에서 시장의 그 변동성에 대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강조를 해서 나타내 놨습니다. 먼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크게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없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우리나라의 뭐 ST큐브라든지 파맵신, 앞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미리 주가가 반영을 해서 한 일주일 전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통상 이 컨퍼런스가 열리면 이제 재료의 노출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번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데이터 공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 한 4개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하나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여기에서 공개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고 이러한 기업이 좀 지금 그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나아진 상황이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매매 그 단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일단 근데 그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이 아까 4개라고 그랬나요?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총 8개 정도 되고요. 8개? 예,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하는 기업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앞쪽으로 그 대표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그 나열을 해놨고요. 뭐 ST큐브, 파맵신, 앞타바이오, 나이백, 올리패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주가 같은 경우 선행해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 컨퍼런스가 끝나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 전에 16일 끝나기 전에 네네.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네, 그렇습니다. 파는 게 낫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반적인 정착 간담회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루나라든지 뭐 테라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자율규약 초안 관련 논의가 있고요. 이 자율규약이라고 하면은 지금 명확하게 가상자산의 거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아직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그 변동성이 큰 요인이 대표적인 그 가상자산 화폐에서 있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뭐 변동성과 관련된 그 하나의 안을 마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의 그 정책 간담회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게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 뭐 끼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뭐 규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이게 초안 정도의 논의다 보니 그 주가의 하이라이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저기서 뭔가 큰 어떤 파격적인 어떤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면 네. 저 기대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그냥 매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일정 네. 뭐가 있죠? 화요일 같은 경우 보로노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황, 특히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의 그 주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14일, 15일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번 주에 그 기관의 수요조사에서는 하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큰 기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 공모 청약에서 뭐 수요가 몰린다거나 그러한 영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좀 무난하게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그래도 다시금 한번 재평가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네, 보르노이? 그렇습니다. 네네. 요새 하여튼 우리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자다 맞습니다. 네네. 이거라. 네네. 그래가지고 공모주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대박 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피를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좀 가능하면 그 신규 공모주에는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공모에 대한 뚜렷한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할 거는 보르노이의 공모 청약이 일반 공모 청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이게 상장하는 시점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격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을 보고 현재 상장돼 있는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재평가 같은 경우가 이 시가총액이 희망 공모가 부금보다 더 위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일 거고, 근데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상장이 올라왔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뭐 며칠 하락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제약바이오 상황에서 그 부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가자, 뭐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게 네네.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게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역시 기대감으로 다른 바이오주도 올라갈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거기다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일정. 그다음 수요일은 이제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에 대한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해서 미리 거의 반영이 돼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기존의 방송에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 여행주, 그다음에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바닥권에서 10%가 상승을 했다가 증자를 하는 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코스피 편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기업도 함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지금 그 일본의 패키지 항공 같은 경우는 열린 상황이고, 근데 이 패키지와 관련해서 아직 그런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운항 재개가 되고 최종적인 모멘텀 자체는 그 지금 그런 여권에 대한 이슈 없이 일본에 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5일 날이 가장 중요하네요. 누리호 일단 2차 발사 시도가 있네요. 네.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그 발사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한 4거래일 전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존의 누리호 발사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직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아직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항공우주 외에는 종목들이 지금 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시세가 안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모멘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매를 한번 돌입을 할 만하겠고요.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AP 위성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 투자로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FOMC 회의도 이날 있네요. 15일 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bp 얘기가 기존에 나왔었고 이제 뭐 75bp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수당 같은 경우 뭐 2,550까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지수에 내려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비중을 크게 그 들여서 매매를 하고 적은 수익이라도 향유를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 변수가 이제 물가 지표까지 나타난 상황이고 이 FOMC 회의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대형주 군 같은 경우는 그 오늘 같은 경우 시작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저희가
돌입을 한다, 매매를 한다 이러한 측면의 대응보다는 그 FOMC 회의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꼬맹이님 식사 안 하고 오셨나 보다고. 목소리가 힘이 없다고. 네. 저 우리 저 이성웅 이사도 그 우리 815에서 저 그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드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우리 이성웅 이사 캐릭터가 차분하게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가 제가 모시게 된 거는 인사이트가 정말 깊으시거든요. 차분하게 조곤조곤. 네. 그러나 아침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톤을 한 톤, 네, 한 두어 톤 올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핑크님이 이 말씀하시네. 나이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이게 또 네. 모바일 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많으니까 글자 크기를 여기서 한 3배 뭐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FOMC 회의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관련해서 제가 녹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틀간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뭐 시장의 참여자분들 아니면은 관련해서 계속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랑 그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소통을 한 이유가 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답이 잘 안 보인다고 함은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게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노이즈도 많았었잖아요. 뭐 이게 10%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고 있단 말이죠. 예. 저 또한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그 외부 변수적 물가 변수 같은 경우도 이게 금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 연준 위원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고 시장 참여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 원래는 금리에 대한 구간 그 구간 자체를 뭐 양적 완화를 해오다가 양적 완화의 그런 포션만 조정을 해오면서 시장이 뭐 박스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변수 코로나가 발생해서 한번 하락을 했다가 V자의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겪어보지 못한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깝게는 FOMC 회의까지 한 번 더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수단으로 2550 레벨까지 왔잖아요. 기존에 말씀드린 거는 뭐 이 구간에 왔을 때 뭐 삼성전자 PB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0.8배 구간에 와 있으니까 싸지네. 네, 사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바라보자. 네, 바라보자가 맞습니다. 그만큼 외부 변수가 커졌다, 더 커졌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이제까지 계속 걱정하던 인플레이션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대로인데 네. 우리 심리가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외부 변수의 변화 자체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종목에 미치는 그 흐름상에서 기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이게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기존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요인이 달라진 게 일단은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칩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 뭐 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기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기정사실화가 돼서 뭐 과연 올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부분 자체가 서버 부분에서 기존에 뭐 연수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마지막 서버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가 확실시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뭐 전자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노이즈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점,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소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사주는 수급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놓고 종목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지수가
2,550이라는 점을 PBR을 놓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게 5판이 날 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도 충분히 그 뒤에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매수에 대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17일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 저희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고, 그때 시장 방향성이 한 번 더 정해졌거든요. 그때는 그 하이브리드 채권에 먼저 반응이 있고, 그 하방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변화가 있으면서 시장에 그때 반등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 자체가 지수에 미치는 게 FOMC 회의와 그다음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7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나서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키워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 투자할 만한 주식들을 종목들을 네. 이렇게 좀 킵해 놓는 네. 정리해 놓는 주간으로 삼아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근데 뭐 아직은 그 종목군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 저희가 통상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 하락에 대한 반응이 더욱 타이트하게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그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 근데 이 분기 영업이익 증가 자체가 저희가 그 시장의 예상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장을 살펴볼 때 그냥 일반적인 지금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연간 이익을 추정하기보다는 3분기까지 그 이익을 반영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새롭게 제가 그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나는 기업,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연속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가깝게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 이게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나타낼 가능성이 이런 시장에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네요. 네, 대표적인 실적인데 이 실적 같은 경우가 무작정 지금 그 현재 보고서 상에서 2분기, 3분기 좋아지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 자체가 실제 예상되는 실적까지 반영된 그러한 기업을 지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다음번엔 제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여. 네. 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네.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고, 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훑어봐 주죠. 네, 이어서부터 이게 강조된 기업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더 커야 돼. 네, 네. 지금 이거 한 3배는 커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관심 종목에 놓고 살펴봐야 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고 다음번에는 아주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 단계에 있겠고요. 지금 뭐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따라가서 매수한다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그런 저희가 확인해야 될 지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깝게는 모멘텀이 뭐 누리호 발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여기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가까운 모멘텀 이후에 볼 수 있는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그런 업사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